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식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 할 게 없으십니다. 자, 이번 카메라 뿅. 자,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 기간입니다. 연휴 기간이고 하필이면 또 왜 제가 출연하는 금요일만 2차 전지가 빠지는지 참 이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출연하는 날 2차 전지가 빠지더라도 항상 다음 주 지나가면 또 올라가요. 참 그건 무슨 뭐 운명의 나인지 그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액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액땜은 제가 가지고 다음 주에 또다시 반등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도 50분 동안 저하고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시장이 하락이 된다고 한들 다음 주에 2차 전지가 하락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고 오늘 자료 다 갖고 왔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오늘도 쓰나미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방송에서 저번 주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종목 사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이 아무리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왜 빼는지, 기관들이 왜 빼는지, 기관들이 또 왜 사는지, 외국인들이 또 왜 사는지, 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바지가 되는지 그 설명, 그 자세한 경우를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시장인데도 외국인들이 왜 빼냐 이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돌격하자 이것만 외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주식방송 라인에서도 종목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좋던 시장이 안 좋던 간에 현금을 아끼는 것도 수익입니다. 적어도 잃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이 시장 상황을 외면하고 종목만 산다? 그거는 말입니다. 그거는 책을 제대로 1단계부터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건너뛰지 마시고요. 차례차례대로 시장 상황도 아셔야 하고 시장에 따라서 2차 전지도 반등하고 모든 종목들이 반등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시황이라든지 시황하고 2차 전지 부분으로 계속 그동안 방송을 해왔습니다. 왜? 시장을 넘고 나서는 2차 전지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따 재방송 끝나면은 여기서 한 11시쯤에 제시카의 DS 파이인가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8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이 1.77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종목이 337개, 하락 종목이 548개, 코스닥 지수가 상승 종목이 406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나왔죠. 즉 시장이 좋던 간에 시장이 안 좋아도 현금 조절해야 하는 시장인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도 왜 빠졌게요? 왜 빠졌겠습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금하고 은하고 암호화폐가 빠지면은 안전자산이 빠지고 안전자산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메꾸려면 어디서 매도해야겠습니까? 주식에서 매도해야겠죠. 그리고 안전자산이 빠진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파입니다. 최근에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즉 우리가 지표가 나올 때는 금리 인하에 필요한 지표들은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다. 너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좀 시장에 형성이 돼야 하고 인식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나 소비지표는 너무 주머니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 근데 이게 적당히 안 써야지. 너무 많이 안 쓰니까 이건 오히려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고 경기 침체로 주가가 무너졌죠. 그리고 최근에 고용지표도 이 고용이 낮아져야 경기가 안 좋은 건데 고용이 너무 지표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치가 꺾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안전자산들이 그동안 또 다시 빠진 거예요. 어제 안전자산들이 다 빠지면서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이 또 압박이 되고 비트코인하고 원화에서 시작된 급락이 또 투자자들은 패닉 생을 유도하고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까지 매도하는 악순환이 발견이 된다고요. 이 부분 저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케빈 씨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매파인가 아니면 비둘기인가? 매탄 쓴 비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확신을 쓰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둘기 부분은 시장이 인식이 되는 경우에는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앞으로 경기지표 뭐 CPI, 오늘 CPI가 오늘 발표되나?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CPI도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둔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부터 강세가 되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또 빠지고 미국은 또 반도체부터 빠지게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나올 PPI, CPI, 신규 시업 수당 청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GDP 등 이 부분에 금리 인하 부분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야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가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의 기술주들 얘네들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얘네들이 반등이 나와야 반등이 되는 건데 지표들이 둔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은 바로 반도체부터 빠집니다. 반도체부터 빠지고 한국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금리 인하가 나와야 A, 노란색 달러 강세로 인해서 자산 가치 하락이 압박이 안 되려면은 금리 인하 지표가 잘 나와서 달러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운에서 시작된 급락 이 부분이 또 투자자들 패닉 셀링을 유도했잖아요. 아니 암호화폐 뭐 2억까지 간다? 3억까지 간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2억까지 간다고 하고 3억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얘기해야지.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돈이 몰릴 것을 알기에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무조건 뭐 3억 간다 4억 간다 하다가 지금 얼마 갔습니까? 1억 깨지지 않았습니까?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지금은 좋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자산이니까. 자,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그 자금에 주식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적당하게 빠지고 적당하게 올라가는 수준이 되려면은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잘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전자산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려면은 시장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야겠죠. 그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려면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추후 연준 의장이 될 캐비 워시 이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표입니다. 지표로 인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적절한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왜 제가 방송하는 날에만 2차 전지가 빠지는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하는 날에만 2차 전지 빠지고 방송 출연 안 하는 날에는 2차 전지 올라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액땜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방송 출연 안 하는 날에는 2차 전지가 반등하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실 거예요. 단순히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고요. 그리고 공장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고해가 아니고 새우입니다. 새우. 즉 새우가 고해를 어부지리고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우가 몸집이 커지면은 조금씩 커지면은 고해도 아무리 고해를 이길 수는 없어도 고해가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어도 2차 전지가 이번 연도에 더 많이 상승한 거 그거 아십니까? 하긴 여러분들이 이 방송 아니면은 다른 방송을 보면서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사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전자 있잖아요. 저는 58,000원에 저희 시청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38,000원에 정리했거든요. 저 처음 보는 분들은 138,000원 위에서 노는 꼬인 겁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맨날 여러분들이 신규 마냥 쫓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가 더 좋겠습니까?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 좋게 얘기하다가 결국 올라가면은 안티도 제 팬이 됩니다. 지금도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 저에 대해서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제 팬이 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저는 기상캐스터가 아니고 예보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피디님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작년 7월 달부터 공격수 NNF, 미드피더, 에코그룹, 준한 미드피더가 포스코그룹, 수비수가 환유화학이고 골키퍼가 2차 전지 파생 테마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몸통이 LG엔솔이고 초감독이 삼성 SDI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우황주끼리는 한 놈이 올라가야 다른 우황주 세터를 머리끄댕이 잡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같이 빠지더라도 한쪽이 올라가면은 낙폭을 또 같이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여기서 골키퍼로 얘기한 2차 전지 파생 테마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는 공격수 NNF가 주도를 했지만 이번 2월달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는 미드피더, 에코그룹하고 포스트그룹 그 다음에 감독 LG엔솔, 조감독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삼성 40%밖에 안 올라갔던데 이번 연도에 SK하이닉스 30몇 %밖에 안 올라갔던데 응? 근데 NNF는 이번 연도에 40% 올라갔던데 에코그룹은 100% 올라갔던데 그걸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지금은 어줍잖게 중소형 테마보다 우량주가 낫다는 겁니다. 우량주가.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온 거고요. 2차 전지 라인은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전체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우리는 이 최저점에서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최고가 달성했고 그 다음에 하락해도 종고점을 탈환했고 일부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저의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2차 전지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내가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할 텐데 이거 또 너튜브에 또 댓글에 또 그게 자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제가 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65점을 맞았습니다. 평균을.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레드야 다음에는 평균 70점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엄마 나만 믿어.
근데 엄마가 그만큼 기대했는데 68점이 나왔어요.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저한테 실망에 대한 차익이 나왔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누가 알아도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도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싼 가격이 또 아니고요. 허나 남들이 다 살 때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더라도 남들이 또 다 살 때 뺄 때는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덜 많이 상승하고 덜 하락하는 2차전지 우량주가 낫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보다 2차전지가 이번 연도에 더 많았고요.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리 그 대한민국 시청자분들이 다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자꾸 유행에 따라서 쫓아가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지금 살 게 없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삼성의 이번 연도에 고가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51%죠. 야, 우리는 13만 7천 원에 정리했잖아요, 삼성을.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고가는 42%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35%까지 올라갔습니다. 26년도에. 자, 근데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삼성 하이닉스만 쫓아다닐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만 해도 에코프로는 103%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종가는 또 65%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이 지금 더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간 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6만 원까지 77% 이번 연도에 올라가면서 종가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자, 그리고 LG 엔솔 안정빵이죠. 어떻게 보면 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덜 많이 반등하지도 않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의 삼성의 제2는 LG 엔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 SDI. 여러분들이 다 반도체 쫓아다닐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는 이번 연도에 고가 57%까지 올라가고 종가는 39.3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NF. 이번 연도 고가 4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또 19%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프체인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고가가 31% 올라가도 종가는 20.79%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언론은 자꾸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지 참 의아가 됩니다. 하긴 뭐 2차 전지가 공매도들이 있고 증권사들이 공매도들도 고객이기 때문에 언론에다가 다 잘 얘기 안 해주겠죠. 실상은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송은 못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기자분들, 저 포함 증권사, 전문가들 다 눈뜬 장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실은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딱 보기에 딱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요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을 더 멀게 만들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죠. 근데 아무리 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멀게 만든다고 한들 더 많이 상승한 건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프체엠, 삼성 SDI겠죠. 그나마 얘네들에 비해서 LG엔솔은 안전하게 올라갔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ES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장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빼고 보십시오. 에코프로 BM, LG엔솔, 삼성 SDI, LNF, 포스코프체엠.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항상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항상 좋은 댓글 달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혈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2차 전지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요, 저한테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최저점에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그쵸?
작년 7월달에서 6월달부터 삼성하고 같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매번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한테는 수익이고 누군가한테는 하락폭을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반드시 지금 제 방송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상승했어도 작년 최저점부터 이만큼 상승했어도 여러분들 200% 300% 올라가도 한 종목당 올라가도 10% 20% 조정이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제가 유도하는 게 그거예요. 같이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상승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10% 20% 빠져도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200%까지 수익이 된다고 하는데 100% 수익에도 10% 20% 빠지더라도 계속 끌고 오면서 에코프로도 200% 됐고 NNF도 180%까지 됐고 그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방송에서는 순간순간 호가창에 지배당하는 방송이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그동안 제가 어떤 과정으로 주가가 반등하는지 근거하고 데이터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손에 2차전지에 손을 쥐어드리겠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우량주들은. 빠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목도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도 58,000원에 13만 7천원에 전리하고 2차 전지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이상 삼성은 그 위에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미 이걸 최저점부터 잡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제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제 말이 맞는 거죠. 눈치가 있어야죠. 저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고 삼성은 운원하되 삼성 쪽으로는 더 수급들이 올라가도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오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만큼 올라가면은 10% 15% 빠져도 뭐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제 방송은 오랫동안 보시다가 이제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밀당하지 마십시오. 재지 마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재다가 반등하고 나니까 사니까 물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살려는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ESS 입차이 어제 떴습니다. 그렇죠? 1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4%, 삼성 SDI가 76%, SKO는 0%였죠. 자, 그리고 어제 발표한 2차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4%,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5.7%, 그 다음에 SK온이 50%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SK온의 뭐 NNFP가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국가한테 팔려면은 나라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제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을 정부에서 이 세 군데에서 누구한테 주는 게 낫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곳에다가 이번에 점수를 주겠죠. 그게 바로 SK온이었던 거예요. 즉 정부는 이번 2차 입찰에서 산업, 경제 기여도, 즉 우리나라에다가 산업적으로 제일 많이 SK온이 곤장을 깔았고 경쟁 기여도, 즉 이번 ESS 수주 입찰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일자리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온을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ESS 사업 비용이 우리나라 세금이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즉 정부에서는 배터리 국내 공장 제조, 국내에서 배터리 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이번 2차에서는 산업, 경제 기여도에 될 수 있는 기업이 SK온을 선택한 이유가 누가 있을까? SK온을 왜 선택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즉 이번 2차
입차는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SK원이 됐던 거고 SK원하고 연관된 종목들이 SK아이테크놀로지하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뭐 주식방송 보면은 뭐 SK원에서 차트가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왜 정부가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즉 SK원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 경제도 세워지겠죠. 그러면은 나라 세금은 이번 2차 입차에서는 SK원한테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된 거고요. 자,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LG엔소하고 삼성 SDI가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입차된 거 아닌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국내보다는 일단 북미하고 유럽 쪽의 해외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SK원보다 공장이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어느 정도 SK원 쪽으로 정부가 이번에 산업 경제도 부분으로 2차에 입차에 제일 가까운 게 SK원을 선택한 것뿐인 거고 2차 예능 부분이 파악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 LG엔소하고 삼성 SDI는 오히려 북미 쪽의 수주가 더 많죠. 즉 미국 현지 공장 애리조나 등 LG엔소는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고 이 건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NFP, ESS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엔소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물량은 관리 차원이 크면서 이미 해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LG엔솔이 선택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고성능 삼성 3원계 이 부분은 ESS에서 세계 최초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북미 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죠. 즉 너무 잘 나서 이번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잘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LG엔소, 삼성 SDI는 즉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SK온은 국내 시장이라도 공장 가동률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기여도가 점수가 획득이 이번에 된 거고 즉 그 부분은 국내 생산 카드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어졌기 때문에 LG엔소, 삼성 SDI 이들은 굳이 국내 저가 NFP 시장에 올인하기보다 해외 시장을 박차한 것인 거고 SK온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직접 찍어내겠다는 부분으로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NFP는 다 똑같아요. 근데 LG엔소하고 삼성 SDI가 추구하는 NFP는 기존 NFP보다 더 높은 ARM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ARM에서 더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이니켈이 있습니다. 3원계. 자, 그렇다고 하면 NNF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은 이 ESS에 뭐가 들어가죠? 다 NFP가 들어가요. 그렇죠? NFP가 들어갑니다. 국내, 북미, 국내 쪽에서는 SK온, 북미 쪽에서 LG엔소, 삼성 SDI, 해외이든 어디든 간에 NNF는 선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NFP였으면은 중국 NFP가 물건을 들어가서 미국에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보조금 미국에서 판매하는 왕수차들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FEOC 규제 때문에. 그 때문에 이 NFP는 NNF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예전님 에코프라는 삼성 SDI하고 동맹 국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허나 아직까지 에코그룹은 NFP에 대해서 생산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장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시장에는 NFP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NFP는 무거워요. 근데 ESS 에너지 저장장치하고 이제 전기차 저가형이 앞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요보트 쪽으로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NFP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NNF는 탈중국 부분으로 NFP가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NFP 양극재는 필수적인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과 끈끈하지만 NFP 부분에서만큼은 가장 속도가 빠른 NNF와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NNF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중국이 없는 NFB보다 더 높은 선양이 하이니케 배터리입니다. 즉 4680 원통형이죠. 이 NNF는 여전히 4680 및 4682 시리즈에 들어가는 니켈 95% 양극재를 독보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기술은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LG 엔소의 로봇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이 삼성의 HBM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공장이 돌아가는 것만큼 LG 엔솔도 이 부분에 원통형으로 따가지고 미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뭐겠습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거고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전망적으로 상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봇의 경우에는 에너지 성향이 강한 하이니케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NNF의 무기는 4680 시리즈가 본격으로 가동이 되고, 하이니케 수요가 회복되면 NNF보다는 다시 한번 좋은 활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NNF는 다 가진 거야. 3원계. NFP, 하이니케, NRM 다 가진 거예요. 진짜 에코그룹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근데 에코그룹도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설명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가 매출 부분을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건 하이니케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니케이 4680,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즉 이거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모드가 돌아가는 거고요. NNF의 양극재 수요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꼭 이럴 때 그동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주가가 올라갔어도 단장의 주가만 눈앞에 있는 도박꾼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래서 NNF가 올라갔냐고.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당일치고 이 방송에 뭐 그동안 몇 프로 방송을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아니에요. 떠줘도 돼요. 오늘 NNF가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해가지고 한 5만 주인가? 그 정도 빠졌어요. 근데 시간 외로 또 120억인가? 80억인가? 시간 외로 장내 거래로 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다시 NNF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로그램 매매가 시간 외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NNF가 오늘 100만 주인가? 그 정도 빠져도 주가가 4%밖에 안 빠졌다는 겁니다. 빠지면은 기회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 정도밖에 안 빠졌던 겁니다. 괜찮아요. 4% 빠지고 20%, 30% 가져오면 되죠. 그렇게 가져오면 되죠. 헌집 주고 새집 주면서 여기까지 2차 전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NNF가 수직 계열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성품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주가는 뭐다? NNF가 탈중국선으로 NFP, 하이니케 양극재로 양극재 추가를 하면서 실적을 올리고 전고체는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하이니케도 만들었는데 전고체도 못 만들겠습니까? 설상 못 만들어도 그 전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F에 뭐든지 이 하이니케 양극재로 로봇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현재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급 중인 4682 원통형 배터리용 양극재 운용처를 로봇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NF가. 그리고 현재는 EV가 주력이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공급처 확대 추진 중이고, NNF의 로봇 배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 양극재는 LG 엔소한테 가고 있죠. 그렇죠? LG 엔소한테 가고 있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수명하고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NNF는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하이니케 95% 양극재를 통해서 로봇 시장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게 HBM이죠. 근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AI가 유빈이 있고 앞으로 추후 모델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의 HBM4 모델입니다. LG엔소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의 전기차 배터리에서 체질이 개선이 돼가지고 삼성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LG 엔솔, NNF, 삼성 SDI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제2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메모리에서 HBM으로 체질이 개선된 것처럼 LG 엔소하고 삼성 SDI도 로봇 쪽으로 원통형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로 체질이 개선이 되고 그 양대 산맥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NNF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NNF가 가진 장점입니다. 뿅. 자, 하이니켈, NCM, 4680, 2170,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NFP 이 모든 부분이 로봇 배터리하고 전기차 부분으로 갑니다. 즉 A부터 E가 요약하자면 NNF는 테슬라의 NC 시리즈의 LG 엔소에게 갖출 양극재 조건을 다 갖춰져 있고요. 이 A부터 E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전고체 소재하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으세요. 주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가가 떨어지는데 또 주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 바탕으로 또 주가가 반등합니다. 저희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NNF는 요버스 단순한 미래 비전이 아니고 원통형 배터리요. 468 양극재의 실질적인 수요처로 주식시장은 인식이 될 것입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개화함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EV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이번 가이던스에서 밝힌 것이고 선장률은 하향이 아니고 상향입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목표가 상향 또 추가로 나올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또 국민에서 NNF 목표 주가 18만 원에서 21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목표가는 상향이 될 겁니다. 즉 NNF하고 LG엔소, 삼성 SDI에게는 얘네들이 테슬라가 주요 매출처가 될 것이고 테슬라는 이들이 없으면 테슬라의 NC 시리즈는 만들지 못합니다. 머스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그 휴머노이드에 무거운 NFP 집어넣겠습니까? 못 집어넣지. 그것보다 에너지密도가 더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집어넣어야겠지. 그리고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LG 엔소 통해 가지고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모델 Y의 저가형 자동차, 우주선, 드론,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NNF의 하이니켈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ESS 사업에는 NFP가 들어갑니다. 즉 한국 배터리를 쓰지 않는 이상 테슬라는 보조금도 못 받고 미국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 하이닉스는 앞으로 LG 엔소하고 삼성 SDI 보셔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SDI가 이번 연도에 55%, 한 60% 상승했어요. 그렇죠? 왜 상승했겠습니까? 단순히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적은 엉망이 되는데도 전망이 좋고 전고체 배터리로 로봇 쪽에 현대하고 같이 협력사로 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오른 거겠죠. 이 화면 저번 주에도 보여줬지만 이 부분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왜 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 배터리 인프라 안 만들면 사라질 것. 이 얘기 왜 했겠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배터리,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인프라를 만든 게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다 만들었는데 머스크가 관세도 내지 않고 배달 비용도 내지 않고 가격을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만든 구조가 미국 인프라를 갖춘 LG엔소, 삼성 SDI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공장이 가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현대차도 있죠. 그럼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아트라스. 차라리 관세 안 내고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그 기업들한테 갖다 쓰면서 마진도 짤짤하게 벌고 안선맞춤으로 LG엔소하고 삼성 SDI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없을 경우에는 머스크는 사업 못합니다. 못하고 LG 엔소는 원통형 부분은 비중을 늘리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2026년도 기준으로 LG 엔소의 46 시리즈 관련 누적 수주액이 약 40조에서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에서 LG 엔소하고 계약했다는 부분이 나왔죠. 근데 시장이 너무 엉망 같아가지고 주가는 반등 못했지만 어제 4% 정도가 반등했습니다. 오늘 시장 영향으로 하락이 됐지만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이 조금 개선이 되면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시야? 시계 없는데 본척했네. 여러분들 지금 리비안이 시간외로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테슬라 다음은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이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전기차가 앞으로 뭐가 들어간다?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1년 전에 LG 엔소하고 리비안이 계약한 부분이 물량이. 그럼 LG 엔소는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그 평택 쪽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HBM 빨리 찍으려고. 그렇죠? 그거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해보자고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공장하고 LG 엔소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그동안 좀 설명해 드렸죠. LG 엔소이 빨리 공장은 지금 가동 중이에요. 지금 가동 중인 거고, 그리고 이 가동을 하면서 빨리 매출액을 찍고 수익을 찍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공장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협력이 되어 있고 하반기부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수만 대 규모의 배터리가 납품 예정이에요. 요곳에는 좁은 공간에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가 아닌 차세대 4680 배터리 옵티머스의 핵심 동원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FEOC 이 부분이 좀 규제가 크죠. FEOC로 인해서 규제가 막혔습니다. 중국이. 즉 중국의 NFP 배터리는 중국이 강국이지만 하이니케 NCM은 원통형 배터리가 필요 기술이 없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NFP만 만들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즉 NNF의 NCM 3원계 양극재 부분으로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치열한 기술로 패권다 틈 속에 FEOC 규제 속에서 한국 배터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저수.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전기차에서 체질 개선이 ESS,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2차 전지가 그렇게 옮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시장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죠. 근데 작년보다 전기차가 한 대라도 더 팔렸다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가 또 반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이번에 전기차 시리즈 NC 시리즈 중에 사이버트럭 쪽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NFP고요. 즉 이 NFP와 또 NNF는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 가지고 납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전용 배터리가 더 급등상 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 부분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다 전기차 부분이 잘못됐다 안 좋다 하더라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GDP가 5등입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 절대 남들이 야 전기차 부분은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 아시면은 그래도 전기차 부분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활로는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활로는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 남들 다 안 볼 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우였거든요. 새우가 고래의 어부지리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2차 전지를 새우라고 생각하고 점점 몸집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래를 이길 수는 없지만 고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주가가 계속 뛰고 있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SDI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원통형 배터리 부분은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에는 삼성 SDI가 만든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NCM은 에코프로비엠이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LG 엔소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제2, 2차 전지 중에서 가깝게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 전고체 배터리가 공동 개발 및 에코그룹은 삼성 SDI에게 양극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즉, 이 B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에코프로가 전고체 물질 양극재를 삼성 SDI에게 주고 SDI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현대차한테 주는 구조입니다. 즉, 현대차가 엔진 자체를 만들고 삼성 SDI가 심장 배터리를 만들면 에코프로가 그 심장에 흐르는 P 양극재를 공급하는 환상의 팀워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스텔라티스가 전기차 합작 법인은 철수 검토하고 있다. 철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스텔라티스하고 지금 삼성 SDI하고 합작 법인이에요. 근데 스텔라티스를 집주인으로 비유합시다. 삼성 SDI는 똑똑한 세입자로 보면 돼요. 즉, 이거는 삼성 SDI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스텔라티스는 지금 38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고 삼성 SDI 배터리가 나빠서 철수한다는 게 아닌 스텔라티스가 차를 못 팔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재고는 쌓이고 배당은 못 주니 단장 현금을 확보하려면은 합작법인 지분을 팔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즉 이 스텔라티스가 철수하려면 막대한 위약금과 공장 건설비 정산이 또 필요한데 이 스텔라티스가 삼성 SDI는 그동안 지은 공장 설비를 싼 값에 인수하거나 다른 파트너로 데려올 갑의 위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스텔라티스는 삼성에게 나 너무 힘드니까 지분 좀 사줘. 우리 주주들한테 배당 줘야 돼. 이런 협상용 멘트의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고기 주차였는데 고기가 맛이 없으니까 망한 게 아니야 하고 주인장이 서빙은 못해서 손님이 끊기니 나 나갈래 하고 생떼를 치는 소리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2분 남았네요. 야,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누구 시간이지? 뺏어야겠구만.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23년도에 페미리오, 에코프로, 에코그룹, 포스코그룹이 같이 2차 전지를 견인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됐었죠. 근데 에코그룹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FTA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FTA 협상 국가는 관세를 무관세로 광물을 갖고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상원 하원이 준비 중인 거고 에코그룹은 인도네시아 헝가리에서 광물을 제조하고 있고 포스코프체엠은 아르헨티나에서 응급제 부분으로 리튬하고 흑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관세 없이 가면은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서 사주는 왜? 미국 시장이 관세를 안 매기면은 미국에서도 싼 가격에 에코그룹하고 포스코퓨처엠이 주는 원자재를 사가지고 마진이 더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에코그룹하고 포스코퓨처엠이 어떤 거에 돈 버는지 아십니까? 양극재나 음극재는 정말 잘 만들지만 탈중국망으로 이미 선점을 했고 미국하고 FTA 협상 부분으로 이 관세, 무관세 부분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원자재, 우리나라에서 소매 유통이 있다고 하면은 제조사가 더 많이 벌지 도매가 더 많이 벌지 못합니다. 제조사들은 물건값을 싸게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 싸게 만들기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코그룹이 수익이 달성이 된 거고요. 마진이 생긴 거고요. 실적이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나머지는 이 통신망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도 2차 전지 가자. 안녕. 아이고 힘들어.